반갑습니다. 내 집 찾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가밀지구에 트램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가는 데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제시한 3가지 안건 있죠. 첫 번째가 3호선 지하철, 두 번째가 경전철, 이번에 하게 될 게 트램인데요. 원래 3호선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국토부가 갑자기 3가지 안건 중에 하나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3호선을 선호하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철도 노선이 만들어질 때 해당 지역 주민들, 즉 여기서는 가밀지구 주민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뭐 돈이 얼마 든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곳은 바로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안건이 나왔을 때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 2가지를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2개가 실현이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개인마다 다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철도 노선이 만들어지는데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나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국가에서 말하는 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로 뭐 저는 이걸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밀지구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트램 노선도 경전철이나 3호선과 하남시 구간은 동일합니다. 뭐 가밀지구, 교산신도시, 그리고 하남시청, 이건 다 노선이 똑같은데요. 서울 구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오금역 쪽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이 노선은 올림픽공원 쪽으로 가요. 그런데 올림픽공원 교차로에서 뭐 올림픽공원역 환승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뭐 한성 백제역, 몽촌토속역을 경유해서 잠실역으로 간다고 하는데 경전철 계획이랑 이거랑 똑같은 거는 이제 잠실역을 가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라면은 교산신도시 쪽은 또 지상으로 만들고 가밀지구는 지하로 만들고 송파구 구간은 또 지상으로 만들고, 지금 이게 핵심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주장하는 거는 송파구 쪽에 길이 넓다, 올림픽공원 쪽에 길이 넓은 건 맞아요. 트램 다니는 차로 확보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밀지구를 비롯해서 올림픽공원 주변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차로가 있어도 소화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근데 여기다가 트램까지 놓는다?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게 좀 얼만큼 정말 초스피드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냐면은, 올림픽공원 교차로에다가 역을 만들면서 올림픽공원역 환승이 되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환승이 안 되면은 5호선, 9호선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가밀지구에서 말이죠. 몽촌토성역이랑 한성백제역은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는 역이거든요. 비록 이제 역 이름은 다르지만요. 2곳에 모두 환승역을 만들겠다? 글쎄요. 물론 이제 트램이라서 역간을 가깝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격이 맞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잠실역까지 간다는 건데, 자, 트램으로 만들면은 지금 제가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역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 또 지상에다 만들면은 또 민원회의에서 여기 역 나달라 저기 역 나달라 그러면은 역이 늘어나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됐어요? 평균 속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요. 사실 경전철을 타도 승객을 다 수용 못한다 이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램 같은 경우는 더 수용력이 작아요. 저는 이제 트램이 주로 다니는 그런 곳에서도 한번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얘기해드리면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닌데도 트램은 출근 시간에 혼잡도가 꽤 높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가밀지구 뿐만 아니라 신도시까지도 연결되는 철도 노선인데 트램이 들어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향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트램이 없어서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도시에다 트램을 놓는다고 하는 게 좀 맞나 싶어요. 사실은 무슨 신도시라고 하는 그 동네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트램을 정말 이렇게까지 놓고 싶다 하면은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놓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서울 중심부에다가
시행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선 이게 정말 트램이 우리나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이제 트램까지 나왔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다만 이제 뭐 트램 계획을 했다, 이거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거는 주민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부 쪽 생각을 예상해보면은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트램을 만든다, 뭐 이런 거랑 그리고 잠실역 연계해준다, 이게 가장 매력 포인트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호선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잠실역, 정년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호선과 8호선 굉장히 혼잡하다 그랬어요. 9호선 역시도 한성백제역에 정차한다? 이러면 일반 열차만 다니는 역이거든요. 2호선도 경전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역을 갈 때 환승 1회가 추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요 예측, 뭐 BC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됐다면은 수요 예측 잘못된 노선 단 한 개도 없어야지 정상인데 지하철 공사 역사가 수십 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수요 예측은 실체와 많이 빗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램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상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차랑 엉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진국의 트램 문화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좀 후진국의 트램 문화도 겪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그 중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냐면 트램이 갈 길을 차가 막게 되는 그런 일도 충분히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이라고 이런 일이 안 생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트램이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가로막고 있는 일이 제법 있어요. 서울 수도권 보면 어때요? 이거 합치고 보면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예요. 그런 대도시에서 과연 트램이 어울릴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출근 시간에 승객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차가 한 대라도 가로막고 있으면은 한참 동안 안 오다가 우르르르 몰려오는 그런 일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낮 시간에도 규칙적으로 못 다닐 수도 있어요. 트램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트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철도 노선이 있다 그래도 유명무실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램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절대 안 된다 해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회사에 가서도 항상 이제 노사 갈등이 많이 있죠. 예, 이런 것처럼 지하철 노선을 만드는데도 기획자, 즉 이제 정부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실수요자, 주민이 되겠죠. 양쪽의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결하려면은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피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남 가밀지구에 트램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영상 지금까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